이번 시간에는 음성중학교 3학년 1단원 대화문 파트 3 설명을 할게. 자, 봅시다. 지민, look. 지민, 봐봐. Their red phone case looks nice. 이 빨간 폰 케이스가 멋지게 보인다, 멋져 보인다 라고 하시. 여기서 대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세 용법을 보면 대신 대표적으로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라는 것이 한번 나왔던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해석을 하면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지시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 또는 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 그래서 지시 형용사를 쓰이게 되면 대다음에 명사가 붙어 있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X구문의 유두자로서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 명사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X구문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문장이 오게 되는데 불완벽한 문장이 오게 되는 거지. 왜 불완벽하다라고 했었지? 이 불완벽한 문장 속에 있었던 명사가 앞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접속사 대시 있다. 접속사도 X구문의 유두자가 되는 거지. 접속사 대수를 쓰게 되면 앞에 명사가 있어도 되고 뒤에는 완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완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동사가 불완벽하다면 그 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부품 하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세용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look이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동사를 우리는 감각동사라고 표시되어 있지. look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 같은 기분이다. feel 뭐뭐 같은 기분이다, 뭐뭐처럼 느끼다. look이 뭐뭐처럼 보이다, smell 뭐뭐 같은 냄새가 나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aste 뭐뭐 같은 맛이 나다 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게 되고, 혹시 나는 형용사 말고 명사를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like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돼. like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뭐뭐처럼 또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밑에서 ly 붙은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사에 ly 붙게 되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 ly 붙게 되면 부사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문을 보면 명사에 ly 붙는 경우가 friendly, 친구라는 명사 뒤에 ly 붙어서 친근, 한이라고 해서 얘가 형용사가 되지. 또 하나는 love,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 lovely 하면 사랑스러운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형용사가 되고, 또 하나 time, 시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timely 하게 되면 시기적절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이 명사에 ly 붙은 형용사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겠어? 우리가 look과 같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그런데 명사에 ly 붙여도 형용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형용사에 ly 붙으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에 ly 붙은 형태를 보면 happy라는 것이 있지. happy라는 형용사에 ly 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또 하나 설명을 할 때 형용사는 부품, 문장의 구성 요소, 부품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 그 다음에 ly 붙은 부사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부품이 아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동사라는 것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느낌이다, 처럼 보인다와 같이 뭐뭐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완벽한 동사라는 거야.
우리 불완벽한 동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부사는 절대 안 된다. 형용사나 명사 형태 같은 것이 채워줄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nice라는 형용사는 되지만 nicely 부사는 안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자, 그 다음에 3번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지. You can say it again. 난 네 말에 동의해 라고 해서 I agree with you, I think so too 라는 것은 자, 우리가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해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였어? 2번에서 그 핸드폰 케이스, 빨간색 핸드폰 케이스가 멋져 보인다 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빨간색 핸드폰 케이스가 멋져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so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렇게 라고 우리는 이해했었지. 그렇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앞에 문장 얘기했던 빨간 폰 케이스가 멋져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to라는 부분은 역시라고 했을 때 긍정문에서는 to를 쓰고 부정문에서는 either 또는 either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 거지, 단어를. 자, 4번. My mom, 나의 어머니께서는 would love, 사랑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it, 그것을 as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로서. 당연히 이시 가리킨 건 뭘 가리키겠어? 빨간 폰, 핸드폰 케이스가 되겠지. 왜냐하면 it,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가리키니까 이런 걸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거야. 지시대명사는 앞에서 나왔던 명사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데 it이라는 것은 어떤 명사를 가리키냐면 단수 명사를 가리키면서 사람이 아닌 사물을 가리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 중에서 사물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 누구? 빨간 폰 핸드폰 케이스가 빨간 핸드폰 케이스라는 것이 있는 거지. 그거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as라는 용법 자체가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뭐로써 라고 이제 해석이 된 거야. as는 본래 뜻이 굉장히 많은데 나올 수 있는 형태들, 자주 나오는 형태만 봅시다. 뭐뭐로써,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처럼,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분명히 1번 뭐뭐로서는 상당히 자주 쓰이겠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번, 3번, 4번 형태를 많이 접할 수 있어. 특히나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어. 아, 문장 아닌 경우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문장 X구문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편할 거야. 그래서 as 다음에 문장, 동사 형태가 나온다면 as는 뭐뭐 때문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a birthday present라는 것이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as는 뭐뭐로써 라고 해석했구나 라는 거지. 자, 4번 문장을 영작을 한번 해볼게. 우리 영작을 할 때는 주어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했었지. 주어는 은느리가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란 주어가 등장해서 1번 좋아하실 겁니다 라는 것이 2번 동사. 그럼 뭘 좋아하겠어? 그것을 좋아하신다. 3번 목적어 을이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선물로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된다? 4번으로서 전구가 된다는 거야. 우리 전구의 원칙을 세웠었지. 전구는 우리말로 어떤 명사가 있어? 근데 그 명사 뒤에 조사가 붙네. 이 조사라는 것은 어디로 누구누구에 대해서와 같이 이와 같은 말들이 붙으면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구성이면 이런 걸 전치사 구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생일 선물이라는 명사 뒤에 로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정말 영어를 확인해 봤더니 마음이라는 주어와 would love 동사 뭘 좋아해? 그것을 생일 선물로써 우리가 전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는 거지. 우리말에선 명사, 조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선 전치사, 명사로 써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은 형태로 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I wonder, 나는 wonder,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하냐면 how much it costs, 그것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것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 빨간 폰 케이스를 우리가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ost라는 것은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용이 들다. 자, 우리 how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라고 이해하고 있었어. 그런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how는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3학년 되면 당연히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 간접 의문문을 심층적으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직접 의문문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직접 물어보겠지. 너 밥 먹었어? 너 걔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은 순서가 중요해. 비동사가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열될 것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do, does, did, 주어, 일반 동사의 원형, 이와 같이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조동사들이 있어. do, does, did도 일반 동사의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직접 의문문 만들 수 있는 이것도 조동사이긴 하지만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가 아닌 뭐 can이라든가 will, may 와 같은 조동사들이 있어. 얘네도 뒤에 주어가 나열되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의문사가 존재하는 문장이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의문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의문사 쓰고 난 다음에 1번, 2번 또는 3번의 형태를 나열하게 되면 직접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은 이걸 직접 의문문을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는 간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간접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거지. 직접 의문문은 네가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어. 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얘를 간접으로 고치게 되면 네가 밥을 먹었는지 라고 지자로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간접 의문문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간접 의문문은 이래. 순서를 잘 기억하는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의문사가 없었던 1번, 2번, 3번의 형태들이 있었지. 이런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처럼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1, 2, 3번의 직접 의문문을 간접으로 고치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돼.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로 바꾸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존재를 하지. 그런 의문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킬 거야. 이렇게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항상 이런 기본 정의는 암기하지만 문법을 배운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실용적이어야 하지. 그러면 간접 의문문을 어떨 때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보통은 우리 의문사가 속한 X구문 자체를, 의문사가 속한 문장 자체를 간접 의문문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에 간접 의문문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명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서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의문사가 속한 X구문이 명사로서 전체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을 써야 한다. 다시 한번 말. 의문사가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간접 의문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시험 문제로서. 그러면 이 의문사가 속한 X구문이 명사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의문문에서 간접 의문문 바꿀 때 또 주의할 부분들이 있어.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되냐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 주어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지. 하지만 간접으로 같으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게 돼. 이럴 때가 약간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1번처럼 비동사가 있는 직접 의문문은 그냥 둘이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둘이. 그런데 2번처럼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가 존재를 한다면 do, does, did는 사라지게 돼. 사라지면서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를 쓰게 되는 거지. 단 does를 없앤다는 것은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야 할 것이고 did를 없앤다는 것은 과거 시제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일반 동사를 과거 시제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고 do를 없앤다는 건 do는 아무것도 과거 시제도 아니고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 일반 동사를 쓰게 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간접 의문문으로. 그 다음에 3번처럼 do, does, did와 같은 조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둘이 위치만 바꾸면 돼. 주어랑 조동사랑 위치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간접에서 직접 바꾸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하겠어? 이해 안 된다면 열심히 다시 돌려서 보고 그 다음에 오 마이 갓 그런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봐. 자, 이해하겠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예문을 한번 보면 자, I don't know라는 문장 하나와 Does he like comics? 라는 문장 두 개가 있어.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X 구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문장 속에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보면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뭘 몰라? Does he like comics? 그가 만화를 좋아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does he like comics가 don't know라는 타동사에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왜? 모른다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 모르는데 그가 만화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나는 모른다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 자체가 don't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목적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의문문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려면 간접 의문문을 써야 한다라고 배웠었지. 그러면 우리는 간접 의문문을 고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몇 번의 형태야? does라는 조동사가 먼저 나왔으니 2번의 형태지. 2번의 형태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고치게 되면 does는 사라지게 되고 does를 없앤다는 건 s가 있었다. 주어가 3단주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야 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if나 whether 쓸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와 같이 if he likes comics라고 고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Do you know라는 너는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where did he go?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디 갔는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했을 때 where이라는 X구문 자체가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이야. 즉 의문문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직접 의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간접을 써야 한다. 자, 그러면 do, does, did 나왔으니까 did는 없애겠지? 근데 did는 과거를 의미했기 때문에 go는 went로 바뀔 거라는 거지. go의 과거 시제. 그래서 바꾸보니 이와 같이 바뀐 것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하나 나왔네. I wonder, 나는 궁금해합니다. 뭐를? Who will win the game? 누가 경기에서 이겼을까? 라는 걸 궁금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who는 의문사인데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드물게 의문사 다음에 그냥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의문사가 주어는 없는 상태에서 의문사가 뭐가 되냐고? 그 동사의 주어가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자체가 주어 동사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즉 후가 주어야, 후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 동사 형태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가 동사의 주어가 된다면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바꾸지 않고. 그래서 who will win the game이라고 똑같은 어순으로 형성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배우면, 간접 의문 배우면 이 문제가 반드시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어느 부분이냐면,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고 있니?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지 라고 했을 때 how라는 의문사가 나와서 이 X 구문 자체가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야. 목적어는 명사라고 했고 이런 명사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의문문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런 간접 의문문은 항상 머릿속에 의문사, 주어, 동사, 항상 주어, 동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쓰는데 이 문장을 보면 몇 번의 형태야? 두가 쓰였으니까 2번의 형태라는 거지. 그러면 두를 없애자. 두를 없앤다는 것은 현재도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니기 때문에 동사 have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how many, 희한하다. 앞에서는 봐봐. don't know라는 타동사, know라는 타동사 뒤에 봐봐. know라는 타동사 뒤에 다 X 구문이 여기 위치해 있잖아.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여기서도 wonder, 궁금해하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X 구문 위치했지. 간접 의문을 썼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think라는 타동사 뒤에 이 자리에다가 의문사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you have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how many books라는 의문사 형태가 앞으로 옮겨갔다는 거야. 희한하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생각 동사라는 게 있어. think, 생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 imagine, 상상하다, believe, 믿다라는 생각의 동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최소한 요 두 단어는 암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 동사들이 있는데 생각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사를 맨 앞으로 옮긴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Do you think?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you have? 이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how many books라는 의문사를 앞으로 옮겨야지만 올바른 문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할 사람이 생길 텐데 선생님, 의문사라 하면 how만 의문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외적으로 숙지를 할 게 있어. how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형태, how 형명 정도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야.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how라는 것만 의문사로 똑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how many 형용사 books에서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구나.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해한 것이고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봐. Does he like comics는 직접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 그래서 물음 표시가 있었지만 얘를 간접으로 고치면 물음 표시가 없어지지. 자, 여기서도 where did he go? 직접 의문문이야. 물음 표시 있었지만 where he went로 왔을 때 물음 표시 없어야 되는데 솔직히 1번에서 물음 표시 없었는데 왜 2번에 있습니까? 이거는 do you know라는 직접 의문문 속으로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가도 직접 의문문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음 표시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는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간접으로 고쳤어. 그런데 I wonder이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I wonder이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물음 표시 없애주는 거지. 하지만 do you think라는 직접 의문문 속으로 간접이 들어가니 의문문 표시는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영작을 한번 해봐야지. 자, 주어 먼저. 나는 주어 1번. 그 다음에 궁금해합니다 라는 동사 2번. 뭘 궁금해? 그것이 그것이 얼마의 가격이 드는지, 얼마의 돈이 드는지, 이거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는이라는 주어가 은는이가 하나 나왔고, 은는이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는 X 구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라는 거, 인지라는 건 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다자로 끝나는 말이 다자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X 구문의 동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건 X 구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명사처럼 쓰였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또는 어떻게라는 건 의문사의 단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 X 구문은 의문사로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의문사가 X 구문의 유도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X 구문의 시작은 유도자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문장을 보면 Let me see라고 했을 때 내가 한번 살펴볼게. 그것은 cost 비용이 드는데 40,000 won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당연히 그것이 핸드폰 케이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Let me see 했을 때 우리 let이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잖아. 그치? 지난 5형식 구문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지.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나오니까 뒤에는 목적어. 왜냐면 let은 타동사거든.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역동사 나오면 일반적으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let이라는 동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더 이상 쓰지 못할 텐데 let이 사역동사이므로 see라는 동사의 원형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는 진짜 동사 하나만 필요한데 동사가 또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cost라는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이잖아. 그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cost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really, 정말이란 건 무슨 뜻이야? 4만 원? 4만 원이 비싸다는 건지 싸다는 건지 지금은 모르는데 뒤에 보니까 that's so expensive. expensive가 비싼이란 뜻이지. 반대말은 cheap, 값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는 inexpensive라고도 하는 거지. in이라는 것은 부정, not, 아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싸지 않다 라는 의미야. 당연히 that은 누굴 가리켜서 4만 원을 가리키겠지. 그 다음에 so라는 것은 너무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도 우리 so의 용법을 한번 볼까? so는 지금 나온 것처럼 너무도 라고 해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열될 것이고, 그렇게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일 때는 문장 앞에 쓰일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용법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I don't agree. 나는 동의하지 못해. I disagree. dis라는 것도 not의 의미이기 때문에 agree의 부정이 되는 거고. I don't think so. so가 그렇게라고 많이 암장에 설명했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라는 말이 누굴 가리켜서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I don't agree. 나는 동의하지 않아. 즉 비싸지 않은 거야. look, 봐봐. 그것은 핸드폰 케이스가 works. work의 뜻은 작동하다, 기능을 가지다라고 했었어. 그것이 기능을 하는데 as a wallet, 지갑으로서의 역할을 해. 우리 as 아까 배웠었잖아. as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뭐로서라고. to도 역시라는 말 배웠었지. 긍정과 부정할 때 긍정에서 to, 부정에서 neither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자, 우리 work란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일 수 있는데 work란 단어는 우리 중학교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지. 1번 일 또는 일하다. 2. 어떤 예술 작품. 3. 기능하다. 어떤 기능을 하다 또는 작동하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려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 효과가 있다라는 단어까지 기억을 해야지 우리는 완벽하게 work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work, 일하다, 작품, 기능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 didn't see that. 나는 didn't see,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이런 걸 뭔가를 가리키니까 이런 걸 지시 대명사라고 했었지. 반드시 앞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어. 내가 뭘 못 본 거야? 그것이 지갑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어 라는 거야. 지갑으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Then 그러면 let's buy, 삽시다. 그것은 핸드폰 케이스가 되겠지.
for mom. 나의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거 사자. 이런 얘기였어. 영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I delighted. 나는 delighted, 기쁩니다. 그런 기쁘다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 왜 기뻐? To buy, 사게 되어서. 뭘 샀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를. For mom, 나의 엄마를 위해서 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쫙 보니까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delighted라고 했어. delight의 뜻이 please와 같이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즐겁게 해주다. 자, 그러면 즐겁게 해주다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거냐면 누구누구를 즐겁게 해주다라고 해서 타동사잖아. 그렇지? 타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지? 목적어, 명사가 필요하지. 자, 그런데 즐겁게 해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봅니까? 딜라이트 다음에 사다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딜라이트의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어, 명사,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자, 이와 같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타동사를 뭐로 바꾸자? PP 형태의 수동태 아니면 PP 형태의 과거분사로 바꿀 거야. 그래서 delighted라는 과거분사를 쓰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 자리에서는 태를 고려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과거분사를 쓴 이유가 이래서 과거분사 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to by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투부정사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투부정사 나오면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겠어? 투부정사의 어떤 용법일까를 고려해야 되잖아. 자, 이건 무슨 용법일까?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자,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보통 s가 붙어 있을 것이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 목적어는 타 동사 뒤에 나오게 되는 거지. 타동사 다음에 나오게 된다. 목적어 그 다음에 3번 보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보어.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했었지. 이게 명사적 용법이었고 2번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보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해서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얘를 꾸며주게 되지. 또 하나는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데 뭐가 있다?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지. 선생님이 전치사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어. 자, 세 번째로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 이럴 때 얘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을 구별해낼 수 있다면 뭐가 된다? 나머지는 부사적 용법이 된다는 거야.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만 먼저 짚어볼게. 보통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면 얘는 부사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는데 부사적 용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나오면 예외로서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해석했더니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에 형용사가 있어. 얘 다음에 to가 나오게 되면 이건 100%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자, 이 to 부정사가 뭐 역할을 하냐? 자, I라는 주어가 있고 be 플러스 delighted라고 했었더니 delighted는 동사가 ed가 붙어서 변했네. 이걸 준동사. 근데 준동사인데 ed가 붙으면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분사는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to는 부사적 용법이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delighted는 사람의 감정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다음에 나온 to는 부사적이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자, 이해하겠지? 자, 그 다음에 something special 같은 경우에는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반드시 뒤에서 꾸며줘야 돼. 뒤에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specially 꾸며주게 되거든,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만 꾸미기 때문에 special something 이와 같은 순서가 되면 오답이다 라고 이해한 거야. 자, 이 문장은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하고 갈까? So am I라는 것은 나도 그래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한 나의 생각도 동의다라고 표현할 때 나도 그래 라고 할 때 me too 라고도 해도 되고, 그렇지? me too 라고도 해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거나, 또는 I agree with you, 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표현들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 동의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so do I, so am I에서 so do I는 안 되고 왜 so am I는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do라는 조동사는 우리가 아까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했을 때 do, does, did와 같은 것은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조동사야. 제1반 동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16번 문장에서 여기 나온 본질적인 동사가 일반 동사여야 하는데 am이라는 비동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라고 할 때는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do는 일반 동사일 경우 am만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왜 순서적으로 보면 I am so라고 하지 않고 so am I라고 했었냐면,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so가 먼저 나옴으로 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이러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동의한다 라는 말은 뭐야? 내가 엄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라는 건 나도 역시 기쁘다 라고 이해한 거지.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했고, 영작을 한번 보면 영작의 기본이 뭐다? 주어. I라는 주어 1번 찾았지? 기뻐라는 건 기쁘다라는 동사가 되고, 기쁘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기쁘겠어? 왜 기쁜지가 나오겠지? 왜 기쁘대? 사게 되어서 3번. 근데 사게 되어서라는 건 어때? 사게 되다라는 뜻이지? 사게 되다. 사게 되다라는 동사가 다자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거 준동사구나라는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는데 뭘? 특별한 무언가를 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을이 붙었지만 요건 명사다. 은는이거나 을을이 붙으면 명사.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해라든 엄마라는 명사가 있는데 뭐뭐를 위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요거는 전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 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덩어리의 원칙들도 이해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영작을 한번 해보니 나는 기쁩니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는 am이라는 비동사가 있고 기쁜이라는 단어가 있지. delighted는 과거분사로 해서 기쁜인데, 우리 비동사의 역할을 한번 보면 비동사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어. 비동사는 동사가 아닌 형태를 동사로 바꾼다. 이런 힘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delighted라는 기쁜이라는 형용사를 비동사를 붙임으로 해서 기쁘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지, 동사로. 나는 기쁩니다. 왜 기뻐? 사게 되어서 준동사 to buy, 뭘 사? something special, 명사. for my mom, 전치사 구. 그래서 우리가 구분한 원칙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지. 이와 같이 하고 나니 우리는 완벽히 이해하게 된 거야. 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